김은주님 카메라가 두 개, 예. 수업할 때 아니면 김은주님 둘 다 이렇게 그 접속 안 하셔도 돼요. 예. 보통 카메라만 아니죠. 폰만 접속하시고 컴은 접속 안 하셔도 돼요. 예. 아니면 반대로 컴에서 그 캠이 잘 되면 그러면 폰 쪽을 접속을 안 하셔도 되고요. 둘 때 할 때는 이제 우리 수업이 이제 좀 실습이 복잡할 때 그럴 땐 둘 다 접속하는 게 좋고. 이상화 님도 오늘 계속 댁에 계셨어요? 아니요, 오늘 출근했다가, 네네. 예. 출근해서 아, 네네. 제가 요일 감각이 없어요. 저는 철원 가는 날이 출근하는 날이고, 안 가는 날은 집에 있는 날이에요. 제가 안 가면 쉬는 날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재택이라서, 아, 예, 그리고 토, 일 재택,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돌아오면서 재택이라서요. 코로나 예.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이 재택인데, 예. 손님 오시는 날이라서 바꾸려고요. 아유, 이제 재택이 많이 익숙해지셨겠어요? 예, 재택이 이제, 예, 조금 이제, 일하는 거는 조금 불편해요. 뭐냐면 속도도 좀 느리고,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예, 예,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좀 마음은 편하달까? 쉬는 개념,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좀, 예. 예, 저는 원래 옆에 동료가 있어도, 예, 예, 올리세요, 온라인으로 물어보세요, 기록 남기면서 진행해요. 하도 이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재택해도 크게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시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연락처를 안 받는 사람하고 일을 함께 해야 될 때, 그때는 확실히 일이 좀 속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교수님 지금 미리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오늘, 저기, 누구더라? 진세중 씨를 만났는데, 아, 예, 예. 예,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이브 커머스? 네네. 아, 교수님 라이브 커머스도 하시나요? 예, 하죠.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전망? 뭐 그런 건 어때요? 예. 어, 그 라이브 뭐든지 그 실제로 이렇게 급건을 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격식화되고 기존 거랑 막 섞이다 보면 네. 색깔이 이렇게 막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라이브 커머스 본질을 알고 함께 참여하시면 효과를 키울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다시 그 뭘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냐면 자꾸 그 케이블 TV에서 광고하는 거 네, 있잖아요. 쇼핑몰. 네, 예. 그 식으로 흘러버리면 이게 선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특성을 살려야 돼요. 라이브 커머스라고 지금 이야기 되는 것들. 예,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TV에서 하는 경우는 상품이 굉장히 구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집중적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하고 네, 네,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특정 군에서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다채롭게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또 이제 맨날 그것만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시간에 이제 일부 품목 가지고 이걸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지속 가능한 거. 그러니까 방송 나가지 않을 때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생산자들이 이 부분을 오히려 소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NS라든가 소셜 미디어라든가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근데 관에서 이제 아니면 군에서 이 지자체에서 이걸 진행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걸 믿고 뭘 안 해요? SNS나
예,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블로그 뭐 요런 것들을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손을 놔버리고도 기대를 그쪽으로 확 기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는 건 싫어하고 남이 책임져 준다, 사실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면서도 남들이 나서면 그쪽에 확 기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조절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개인이 계속 이걸 진행할 수도 없는 게 라이브 커머스예요.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관주도로 가거나 지역에서 묶어서 할 때, 이럴 때, 요 연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 라이브 커머스 또 특징들이 뭐냐면, 컨텐츠 관리들을 이렇게 뭐, 또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게 자꾸 나오냐면, 어, 나중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걸 틈새 시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쪽에 있는 걸 거기에다 더한다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좋은데 자꾸, 앞에 거 그거 안 해도 된다. 이제 이 시대 그것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책이 팔리고, 그래야 강의가 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나가서 그거를 그 컨설팅 할 때 자기가 빛이 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현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공 사례만 막 모아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으쓱했다가 막상 딱 진행해 보면 효과가 굉장히 단속적이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시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근데 누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 SNS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거 있잖아요. 네. 좀 모여서 함께 진행을 하면 효과가 좀 좋아요. 서로 보완이 되게. 예, 그렇게 해서 묶어서 가시면. 원래 저기 이경진 님이 그 방송으로까지 실제 그 사과 방송이라고 네. 벌써 몇 년 됐어요? 2년 됐나? 3년 됐나? 모르겠다. 예. 그게 이게 라이브 커머스 단어 나오기 전에 했어요. 페이북의 라이브 커머스예요? 아, 페이북만 가지고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진 예, 사관께서 하신 게 그런 류예요? 네네. 음, 그리고 아예 저기 몇 분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나리오도 짜고 해가면서 미리 예고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해봤어요. 예, 한 서너 차례? 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얘기하면서 좀 느낀 게 그 라이브 네, 커머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 사실은 페북 교육도 작년 11월에 두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처음 페북 교육을 받고 예, 새로 이제 지금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페북 초보인데, 그래서 네네, 페북 하느냐고 지금 이제 막 그러면서 그 네이버에서 스토팜 네. 정도가 마케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서 스토팜도 그 농업인들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그 스토어팜도 네이버에서 하는 그 스토어팜도 이제 한물 가는 세대고, 앞으로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뜨는 세대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한물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집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어서 물을 이제 라면 끓일 물을 받잖아요. 네. 그 동작을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수도꼭지만 있어도 안 되고, 예, 그 수도관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정수시설도 있어야 되고, 맨 뒤에는 그 상수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냥 세일즈 현장이에요. 그 세일즈 판매하는 장소예요. 예, 그게 이제 거기서 앞으로 라이브 네. 커머스로 옮겨갈 거다, 이런 그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함께.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는, 뭐라 그럴까? 지속적으로 채널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라이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반드시 주 채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이브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라이브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어,
이 지지하는 기둥 자체를 빼먹고 라이브에만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수입이 있더라도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담을 그릇이 라이브 커머스에는 없고 사람을 담아놓을 그릇이 라이브 커머스에는 없어요. 네. 물론 그 현장에선 들어온 분들을 막 서로 연결하고 소개하면서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거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벤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통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들어오신 분들을 전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지해 주는 게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랑 달라졌다, 뭐랄까,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는 필요하고 스마트 스토어대로. 왜냐하면 내 상품을 정확하게 해놓은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랄까, 생산자분들이 굉장히 자기 거에 대해서 소홀해져요. 이걸 명확하게, 정리정돈해서 딱 제시하는 거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스마트 스토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쇼핑몰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아니면은, 구글 주문 양식이든 뭐가 됐든지 깔끔하게 딱딱 한 건씩 정리해 놓은 걸 모아서 한 주소에서 딱 제공하는 거. 요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러고 라이브 커머스, 이거를 이제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되게 접근성이 어플만 하나 지금 뜨고 있다는 뭐였더라? 아까 그립이라는 라이브 커머스인가? 그립 개인이 운영하는 거래요. 들어가는 네. 접근성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드는 것도 네. 이제 편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런 것들이 스마트 스토어나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것들을 페이북에 연계해서 다 펼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어요. 이제 할 때, 페이스북에다 연결을 해도 되고, 그 네. 다음에 하는 분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그러면 카카오 팟플레이어 있잖아요. 팟캐스트 쪽이나 뭐 이런 팟플레이어 쪽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각각 내 고객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냐에 따라가지고 요 조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요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페이스북은 조금은 나은 게 뭐냐 하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구매 능력이 있는 분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좋고, 그 다음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도구, 그런 면으로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유리하긴 하죠. 근데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신 건 아니잖아요. 또 젊은 세대들은 페이스북 안에서 모든 소통을 하지는 않아요. 페이스북을 많이 쓰기는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해 가면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이브 커머스를 한 군데서 몰아서 해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몰아서 해주는 데들은 사람들이 채널에서 채널을 넘어가는 거를 진짜 TV 채널 넘기듯이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모여있는 거는 모여있는 것에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따로 구축하는 거는 그것에 또 장단점이 있고, 그래요. 예. 제가 질문을 갑자기 해가지고 너무 11분이 괜히 지나갔네요. 어떻게? 아니요, 지나간 게 아니라, 원래 스터디는 요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 제가 뭐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뭐, 좋은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스터디예요. 예. 자, 미리 올려놓으신 거 위주로 네. 이야기 조금 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좀 이야기 나누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라이브 커머스 얘기하셔가지고 이상하게 농민분들을 교육할 때 보면 이게
연도마다 이렇게 확 몰리는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애는 페이스북에 확 몰리고, 어떤 애는 스마트 스토어에 확 몰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확 몰려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막 계시고,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파도 타기처럼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상화 선생님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 교육에 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우리 의성도 보면 조금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스마트 스토어 이제 그만해도 돼,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운 분들은 그만해도 되는데, 안 배운 분들은 또 있으시니까, 없고, 아까 윤진쌤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만 하면 뒤에 이제 그게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이게 좀 우리 농민들 분들 교육은 약간 좀 시기를 좀 탄다라는 게, 철원을 보니까 알겠고, 저희를 보니까 알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빠르네요.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도 재작년에 한 번 하고, 작년에 스마트 스토어도 못하고, 지금 이거 라이브 커머스는 아예 시작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교육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성이 더 빠르시네요.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는 따로 안 하고, 저희는 유튜브 하시는, 우리 그 정보환농업인 유튜브 하시는 쌤이 또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서 그분이 또 요즘 가르쳐 주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라이브를 가지고, 우리 2017년도에 쌤이 그냥, 유영재 쌤이 사과방송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다가, 사과 농부들끼리 모여서 한 3회 정도 같이 모여서 이제 각본 짜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상품이 팔리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의성의 사과 농부가 이렇게 있구나. 의성의 사과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막 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같이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사과 농부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자기들 상품을 서로 밀어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가 뜨대요. 저희가 했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트렌드를 많이 데리고 와서 많이 갖고 와서 많이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합이 안 되는 게 조금 문제인 거예요. 다 잘하기 때문에, 각자 잘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런 게 있긴 해서. 아유, 그래도, 그 지역, 그쪽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서로 그래도 또 교육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원래 그 가장 좋은 형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농촌 쪽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예,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돌아다니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좀, 플랫폼으로 아예 단일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단일 플랫폼이 이것만 써라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블로그, 유튜브, 뭐 라이브 커머스, 그 다음에 SNS 이런 것들이 그 하나에서 쭉 연결돼서 홈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영농 일지까지 이런 것들이 한 군데서 전체가 딱 하나만 관리를 잘하면 나머지로 들어가기도 쉽고, 마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갈아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쓰던 플랫폼에 그 기능도 하나 추가됐어.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다루지만 좀 못해도 시스템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게 2번, 3번 일을 안 하게 하는 거, 그리고 교육을 거의 안 받아도 되는 시스템. 요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좀 그 이상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뒤에서 스프레드시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 드리고, 제가 뒤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관에서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섬주섬, 왜냐하면 이 강의를 다니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이분들하고. 근데 친해지는데 이분들이 또 공부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안타깝거든요. 이게 공부 자체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면 엄청 힘든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의 동년배 분들보다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공부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냥 놀러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막, 예, 어디 한번 해봐. 막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 상품, 내 일, 막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거든요.
재미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도시에서의 공부는. 근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현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 제가 보기에는. 근데 관에서 안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서로 연대해서 이 시스템을 좀 유지를 해주는 거, 이거를 하나 함께 만들어서 이게 두 번째 차선책.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어떤 경향도 느끼냐 하면 뭐라 그럴까, 그 관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새로운 거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해줘야 되는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강사들이나 책 쓰는 사람들도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서 밀어놓고 싶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딴 걸 제끼고 더 나가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또 한쪽엔 있고, 이게 있는데, 그거랑 이제 또 합쳐지는 게 뭐냐면, 지역에서 예전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뭐 하나로 재미를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와가지고, 이제 요거 끝났으니까 새로운 거 해요. 그러면 본인은 속으로는, 저것도 하면서 이것도 더 하면 좋아, 이런 마음이지만, 실제는 뭐냐 하면, 자기랑 같은 그 품목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고 고생을 더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익숙해지기 전에 아예 옛날 걸로 고집을 해서 옛날에다 묶어 놓든지, 경쟁 상대들을, 아니면 옛날 걸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거 들어온 거에 치여서 고생 좀 해보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분들은 막 호응을 해줘요, 강사한테. 그래갖고, 새로운 거 해요, 새로운 거 해요. 맞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러는데, 본인들은 옛날 거 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은 건 언제는 괜찮냐? 이분들이 지역의 후발주자나 아직 준비 안 된 분들을 교육하고 지원해 주면서 새로운 거를 호응해 주는 거. 저는 그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형태다. 근데, 지역에 있는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들 오면 그거 옛날에 배웠어요, 넘어가고 우리 이런 거 가르쳐 줘요, 막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강사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거를 막 하긴 하는데, 근데 눈빛 딱 보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딱 보이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인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가고, 뒷단에는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싹 연결이 돼서 컨텐츠도 하나로 관리하고 사람들하고 판매망 이런 게 매끄럽게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 그리고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우리가 등록 하나 하면 홈페이지도 자동 개설. 예를 들어서. 오, 그리고 좋은데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영농일지를 쓰면 그게 블로그에 포스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내 품목을 등록하면 쇼핑몰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기술로는 돼요. 기술로는 되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맨파워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람막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돼버리면 강사들 있잖아요. 전부 요걸 교육하러 다녀야지 낱개로 막 하나씩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점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쪽엔 어려워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바람막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 맨파워를 보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붙으면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요즘 시스템들은 링크 갖고 연결을 다 할 수 있는 게 웹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풀어내면 이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놀랄게요. 어제 요즘에 농업인 구글미트 교육을 하는데, 그냥 구글미트 저희는 당연히 그냥 구글미트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농업인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교육을 정말 너무 쉬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셔서 그냥 기술센터 홈페이지랑 그 대면 교육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어플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깔아주신 거잖아요. 보내주신 거잖아요. 주소 하나를. 네, 저는 너무 감동했거든요. 사실은 그거 하나 자체로도. 네, 거기에 농업인이 거기 가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일치 쓴 게 블로그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정말 너무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인데요. 와. 근데 실제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거를 하려고 원래 디지털을 하는 거고 ICT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떡하냐면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가능하면 이게 천천히 가야 또 득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현재 기술이 발전된, 인프라가 발전돼 있는 요 상황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농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딱 등록하는 순간에 아까 같이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그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 지역 SNS 그룹, 그 다음에 내 분야 품목 관련된 쪽, 요런 쪽에 커뮤니티랑 다 얽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좀 일어나는 거. 그래야, 이게 구성이 되고 효율이 나오고 비로소 이걸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 현재는 정말 그 개개인분들 노력하는 거 대비 그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속이 터지는 경우가 그냥 90%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못 모르고 중앙공무원교육원 제가 강의를 한 2년 했거든요. 광화문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철이 없어서 공무원분들, 고위공무원들 상대로 그 소리를 갖다가 열내고 떠들었다가 멋있게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 광화문에서 강의 2년 하고, 그 다음에 원장이 부르더라고요. 거기 원장님이 부르셔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실대로 열심히 이야기했죠. 다음에부터 안 맡기더라고요, 일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대신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냥 열심히 하자.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좀 전에 그 부분도 그래요. 라이브 커머스도 그런 플랫폼이 딱 마련된 상태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운영되는 거. 그리고 항상 제일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어떤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가장 강한 사람 있잖아요. 당사자분들. 그분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농업인 분들끼리 뭉쳐서 주인이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분들이 강사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 전문가들을 약간 그쪽에다 외주를 내는 형태? 이런 걸 만들어 달라. 요런 걸 대신 운영해 달라. 요런 거를 기술 지원을 해 달라. 이러면서 전체를 운영해 가는 형태? 이게 저는 진짜로는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예. 그래서 한동안 제가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게 정보화 농업인이에요. 초기에는 정보화 농업인 쪽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뭉쳐서 본인들을 위한 이런 시스템들을 다 흩어져 있는 걸 묻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최소한의 학습이나 이걸로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현장에 도움이 되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초기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대를 많이 가졌던 조직이 정보화 농업인 쪽하고, 그 다음에 인빌이라고 아시죠? 이제는 다 까먹으셨구나. 옛날에 정보화 마을이라는 거. 마을? 네네네. 정보화 마을이 운영하던 시스템이 인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인빌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예, 그랬는데 결국 안 됐죠. 박종범 씨가 있던 곳이 그 정보화 마을 그 인빌 시스템 관리하는 쪽이었거든요. 관리단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예, 근데 제 생각대로 그렇게 안 가고 좀 다르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꿈도 접었죠. 이제 밖에서는 제가
강의하고 다닌 거, 농업 쪽에 강의하고 다닌 거 뭐 오래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정보화 마을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쪽 시스템 지원을 원래 제가 그쪽에 있는 관리단 쪽을 기술 지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좀 됐네요. 자,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 주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예, 이 이야기 지금 없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이벤트 안에 들어있는 거 모아주신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하고 그러시자고요. 이벤트에 있는 걸로 넘어갈까요? 네네,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와 계시니까 바로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이경진 님도 계시고, 김혜정 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 예. 자, 여기 보면, 예, 홈페이지 같은 한 페이지 매뉴얼이 필요 김혜정 님이 이야기하셨네요. 김혜정 님 한번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신지. 김혜정 선생님, 음소거. 김혜정 님? 아, 예, 네. 네네. 네네. 예. 홈페이지 같은 한 페이지 매뉴얼 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죠? 구글을 가지고 주로 프로그램 참여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저는. 예, 예.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아직 어떤 일하고 연결되는 거는 뭐 아직 느낌은 거의 3년 차인가 그런데 제가 정체성이 불분명한지 직접 연락이 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유영진 쌤한테 부탁할 때 그때도 이제 원페이지 홈페이지가 좀 있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사진을 보고 클릭을 하면 거기에 금액과 내용이 쭉 나오는 거. 예, 예.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요즘에는 이제 예약 문의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제가 1시간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우리 집에서는 유일하게 나밖에 안 되니까 예.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예, 부부 예. 갈등의 대표적인 막 이게 돼서 그래서 그거를 한 페이지에 이게 뭐가 딱 보이게 10개의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네. 그런 거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 좋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이야기를 나누시자고요. 예. 그런 걸 만드실 때 네.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주고받았던 대화나 설명들 있죠. 네네. 그거를 정리정돈을 잘 해 놓으셨어요? 카톡이나 뭐 수준이 이 정도의 카톡이나 문자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음.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 내용을, 기술자들이 그 내용을 정리해 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선생님이 그 나눴던 녹음이라든가 문자로 보낸 거, 뭐 카톡 보낸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느 정도는 정리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죠? 예.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음.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있으신 게 분명하죠. 그죠? 예, 머릿속에는 이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근데 막상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에너지가 예. 가니까 네.
그런 그쵸. 일을 가장 못해요, 제가. 추진력은 빠른데.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어딘가에 올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초안을. 예. 그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웹에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노트를 하시는 거예요, 노트. 거기도 노트는 있잖아요. 그죠? 노트는 뭐 이게 화면에서의 모바일에서의 노트요? 아니요. 그냥 노트요. 공책. 공책.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 뭐 그런 거. 예. 네네네. 그거를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거기에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요런 모양이다. 그래갖고 요 자리엔 사진 들어가고 여기엔 요 말 들어가고 여기엔 가격 요렇게 적히고 설명은 요렇게 해가지고 공책에다 그리세요. 그림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두가 홈페이지 무료짜리 있잖아요, 네이버. 네네. 그거 개설은 해놨더라고요. 아, 개설을 해 놓으셨으면, 개설 됐을 때, 그러면 보통 그림은 아무것도 없어, 질문이 내용은. 들어올 때, 내용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내용이 근데 중요한 내용을-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하실 때는 근데 그 내용이 모두 다 필요하다?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필요로 하면 너무 과한 정보가 돼요. 그래서 그걸 선별할 때 가장 좋은 게 내가 실제 고객하고 나눴던 통화 내용하고 통화 내용. 달라 그래서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문자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예요. 거기에 보냈던 사진, 거기에서 주고받은 내용, 질문 내용,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그 내용으로 일단 압축을 해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거를 공책에나 만들어 갖고 보여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다 어떻게 올릴 건지 아니면은 모듈을 어떻게 쓸 건지 뭘 하나에다 이제 작업을 해요. 작업하고 나서 선생님 손에는 뭐만 남아야 되냐? 주소 하나만 일단 남는 거예요. 주소 하나. 그 모든 게 정리된 온라인 노트 주소 하나가 딱 남아서 상대방한테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뭐만 보내면 돼요? 그 주소만 보내면 되게. 우리 주소. 예. 그렇죠. 김혜정님의 어떤 상품 목록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페이지 주소만 딱 보내주면 카톡이나 문자로 그러면 상대방은 그거 읽어보고 거의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안 보이는데 그러면 바로 그 대목이 우리가 또 그걸 개선할 방향인 거예요. 요 자료를 또 추가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래 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엉성하더라도 여기서 시작합니다라는 주소 하나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소를 제가 권해드리는 자리가 뭐냐? 그게 이제 선생님들 링크트리예요. 링크트리가 지금 페북에도 연결이 돼 있고 딴 데다도 다 연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를 딱 들어가면 선생님 상품 있잖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체험이나 이런 것들 그걸로 들어가는 링크가 하나가 거기가 딱 있어야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 대신 이제 자꾸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봐라 그러면 안 되고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주소 하나를 보내드려야죠. 그래야 상대방이 여러 번 헤매지 않고 한꺼번에 딱 볼 수 있으니까. 보내드려. 그걸 어차피 예. 보내야 되는군요. 네. 아이, 보내야죠. 전혀 안 찾지를 보내고. 못해서 검색으로 예, 들어왔는데 내용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못 찾죠. 예.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거 구조 자체가 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네이버가 개인을 성공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네이버가 자기들은 내용을 업데이트를 안 하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걸 하려고 만들어진 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단어로 검색해갖고 요거 저거 막 사방에서 찾아내는 거 요렇게 돼 있지. 이쪽에 우리 구조를 보여주는 데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의 나가면 항상 하는 게
블로그 그 첫 페이지에 대표 컨텐츠 10개 놓는 자리 있죠,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예, 저 페이북이요? 아니요, 블로그요. 예. 그것도 지금 그, 내가 너무 막 사방에 퍼져 있어서 블로그 화면을 딱 열으면 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보긴 봤어요. 네네. 아, 10개. 보셨어요? 아, 페북에서만 그러면, 봤는데 블로그에서는 못 봤어요. 아니요, 블로그. 지금 페이스북 대표 컨텐츠 그거 말고, 지금 블로그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가면 제 거 블로그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그 공지 자리에 지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건 인사말이잖아요. 네. 옆으로 밀면 사업, 협동조합, 연역, 프로필 이렇게 구성돼 있죠. 네. 그죠? 네. 이렇게 쓰고 계시지 않지요? 예. 자, 요건 넘어가고 소개 부분 있고 이제 연락이 딱 되고 나면 여기 대표 글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어요. 네네. 보이시죠? 네네. 예. 그러면 대표 글에가 딱 10개가 들어와요. 이 자리에. 네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김혜정님 경우에는? 대표 체험 프로그램? 그렇죠. 10개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블로그 운영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네이버만 너무 믿고 첫 페이지 경쟁만 너무 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들어오면 찾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대표 글을 앞에 안 세우고 인기 글을 앞에다 세워놔요. 이게 네이버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이 내용이 바뀌어요. 결국은 탄탄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구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대표 글도 바꾸고 내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 상품은 앞에 2개. 그리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해서 많이 밀수록 그 단골들이 그냥 쓸만한 거 있잖아요. 예. 요런 걸로 순서로 배열까지 딱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구성 안 해놓고 쓰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 거는 지금 여기서 들어가 볼 수는 없으시죠? 네? 왜 못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그때 손을 봐 주셨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손을 보려고 하면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내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현장에서 내가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요거를 해갖고 주시면, 예, 해드릴 수 있죠. 잠깐 한번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이게 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컴에서는 저렇게 대표글 구조가 그렇게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오히려 폰이 더 그 정확한 거예요. 하실 때는. 예, 그 다음에 이건 이블로그 검색이고 제가 화면 공유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선생님께 흙집 홍천 흙집 치유동산인가? 치유동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소개, 대표글 여기는 제가 대표글 구조까지는 해놨어요. 네네. 그럼 그때 제가 그 일을 맡아서 도와드렸으니까 그래서 맨 앞에 찾아오시는 길 그리고 그때는 공사 중이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공사하는 내용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이래서 그리고 이걸 올리셨구나.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는 상품이 정리가 안 되시고
장점이 뭐였냐? 사람들 관심 끌 만한 게 그때 공사 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뭐랄까, 동물들에 대해서 애들이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동물농장 식구들 내용을 앞에다 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밥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10개 구성을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순서를. 근데 지금은 이게 이대로 놔둬야 돼요? 아니면 지금 거에 또 맞아야 돼요? 지금 거에 맞아야죠. 그죠. 지금 거에 맞춰서 이걸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블로그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제 블로그 대표글 세 번째 거 보세요. 아, 예, 예, 이렇게 알겠어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길, 우리 대표글의 첫 번째 1번 보세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블로그를 통해 갖고 소통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네네.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필요해서 물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근데 대표글은 네. 내가 이제 대표로 지정하는 어떤 그렇죠. 있어요? 예. 네네. 찾아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미 컨텐츠 안에 대부분 분들이 많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대표글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시게 되냐면,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여태 포스팅을 안 했구나. 이것도 아시게 되고, 반대로 내가 그렇게 많이 포스팅을 했는데, 예. 앞에 대표글에다가 내가 이거 링크를 안 걸었구나. 요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정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본인 사업으로 돌아가세요. 자꾸 기술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 내 거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그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쓸 때 대표글 지정은 어디서 하죠? 무슨 방 뭐 해서 해요? 아니요, 리모컨에서 해요? 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글 자리에 거기 가서 지정하게 되는데 그것 말고 우선 또 그거 자꾸 기술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 네네. 예,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거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내 고객들이 주로 질문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시간을 제일 많이 뺏기는 거, 내 시간을 제일 많이 뺏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제일 비용 지출이 많이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스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 돈을 버는 게 밖에서 버는 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매출을 내려고만 집중을 해요. 그죠? 근데 실제는 매출 올리면 내가 곱는 수가 있어요. 내 몸이 곤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먼저 내 시간 많이 썼던 거를 요걸로 하나 해놓으면 시간이 확 줄어들겠구나. 요거 하던 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는데 요거 하면 스트레스가 확 줄겠구나.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돈 나가던 걸 대신할 수 있겠구나. 이걸로 하는 게 돈을 진짜 버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매출 몇 억, 뭐 이런 이야기만 맨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하고 들어가는 시간하고 이게 많아져가지고 나중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 네네. 콘텐츠, 네네.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거 그거 메모부터 한번 해보세요. 고객들이 연락 오면 내가 시간 제일 많이 뺏기는 게 뭔지 그거부터. 지금 저기 대표글 올라간 거는 그때 제 생각에 일단 이거부터 필요하시겠다 해서 구성해 놓은 거지 제가 현장에 거기에서 제가 지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죠. 이제 바꿀 때가 됐죠. 공사도 다 끝났는데. 예. 계속 이러면서 저랑 관계 계속 유지하시자고요. 저기 프로젝트 그거야 옛날에 끝나더라도 제가 이제 좀 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계세요. 이천에 지금 요즘 잘 안 들어오시는 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위로가 되네요. 네. 예? 무슨 위로가 되세요, 갑자기? 자,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 또 궁금한 거 이야기 주세요. 더 없으세요? 그리고 저기 이성재 님이 네. 이성재 님은 부인도 같이
이제 네. 같은 다르게 각 사이트에서 글을 올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부부가 다 해야 되는데. 사이트는 하나로 가는 게 좋아요. 사업이 하나면, 하나죠. 예. 사이트는. 그런데, 페이스북에 있는 개인 홈피는 따로 가야 돼요. 블로그는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이제 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두 분 다. 약간 그 사적인 면이 강화가 되고, 뭐 개인적인 콘텐츠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삶에서 추구하는 게. 그러면 따로 가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요 사업 하나를 위해서 둘이 뭉쳐서 하는 거다. 그러면 블로그 하나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럴 때를 위해서 원래 네이버 단체 블로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그 경우는 개인 블로그에 너무 그렇게 많이 집중 안 하시고 그냥 단체 블로그를 하나를 함께 운영하시면 되죠. 상업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단체 블로그란 말이 생소한데요. 부부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예, 계정을 네이버 들어가서 단체 블로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요. 원래 별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흙집이면 흙집 블로그를 하나 만들고 안에다가 식구들 계정 있죠. 식구들 계정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계정이 한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지금 내 모든 자료는 다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모든 아니요. 기록들이. 안 가요. 그거는 다 따로 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흩어져 있는 것들, 자료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엉뚱하게 링크트리라든가 구글 사이트 도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군데서 정리하시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 드린 그거부터 하나씩 해 가시자고요. 한꺼번에 생각하면 예, 힘들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네. 선생님 마이크가, 네. 이거 왜 다 울리지? 다 울리네요, 목소리가. 김혜정님 거 한번 꺼볼게요. 자, 네. 이제 울려요? 아, 괜찮네요. 계속 괜찮죠? 울렸어요. 네, 계속 예, 울렸었어요. 그 김혜정님 쪽에서 그 에코가 아, 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장필규 선생님 여기 딱 이렇게 블로그에도 필터 기능이 있는지요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셔가지고요. 아, 장필규님 어떤 의미로 질문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저 뭐 3년 전 오늘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블로그에 제가 무슨 글을 올렸는데 뭐 3년 전 몇 월 며칠 날 그 내용을 좀 지워주세요 이런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필터 기능이 있는지요? 아, 블로그는 별도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블로그는 단어 검색 기능이 워낙 좋아요. 아, 단어 검색 기능. 예, 그래서 그 본문 중에 어느 단어가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내 블로그 네. 안에서 바로 검색이 되잖아요. 예, 그럼 글이 바로 찾아지기 때문에 그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단어만 해당되는 거 넣으시면 바로 튀어나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맞습니다. 블로그를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 부르는 용어는 CMS라는 거예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관리하는데 집중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 네, 그래서 방금 하신 대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그거를 검색 엔진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찾아서 바꾸고 이런 데 특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딴 분들이 자꾸 뭐 블로그 끝났다 어쨌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다. 요거를 함께 가셔야 된다. SNS를 하시더라도 블로그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내 브랜드나 그다음에 관계에는 사람한테는 집중하게 해주는데 확실히 근데 컨텐츠 관리하기는 페이스북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더 없으세요? 그럼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다시 또 가볼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채울 때 유용한 팁, 이경진 님이 추가. 예. 이경진 님,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선생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시트를, 네. 시트에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사업에 관해서 지금 이제 놓으시라고 선생님이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네네. 시트를 이제 일일이 이렇게 채우면서 혹여나 요런 걸 사용하면 조금, 편하게 좀 쓸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팁이나 또 저번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브이룩업 같은 그런 네. 함수 같은 것도 조금 알고 싶긴 한데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시트에 저희가 채워 넣을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채워 넣는데 계속 타이핑만 하는데 혹시나 선생님께서 저희 채워 넣을 때 조금 편한 뭐 팁이 있다 이러면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예. 그럴 때는 먼저, 시트를 수시로 공개하고 질문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트가 단순 입력하는 데는 최고예요. 네네. 그 이상 단순하게 그 많은 자료들을 쉽게 이렇게 그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없거든요. 네. 최고로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작업하고 있는 걸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쉽게 알기 힘들어요. 너무 특화돼 있어서, 예, 작업하는 걸 남들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수시로 공개해서 나 잘하고 있어요. 요거 갖고 이대로 가면 될까요? 이러면서 시트 주소를 자꾸 보여주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시트를 잘 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는 아유, 그게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안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는 네네. 제 이메일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공유 못 믿으시면 말고. 예. 아, 제가 저기 정보 취급 비밀 유지 계약서 써드릴 테니까, 예, 그러니까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돈 준다는 데들 제가 그거 다 써주고 있는데,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일을 이경진 가중시키는 대표님 거. 이거 제가 안 해드릴 것 같아요. 해드릴게요. 아니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나 네. 시트 채우시면서 어려우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도 혹시 유용한 팁 같은 거 하나라도 몇 개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에 한번 올려보았던 겁니다. 예. 다른 팁보다 중요한 거는, 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예요. 1번은. 음, 자료를 정확하게 넣는 거. 그러니까 틀린 자료가 들어가면 나중에 아무리 가공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넣는 거. 두 번째는, 제때 넣는 거. 데이터를. 예. 그 두 가지만 특히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중에 가서,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중복 데이터를 없게 만드는 거. 네. 예. 깜빡 잘못하면 중복 데이터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많이 쓰는 게 컨트롤 F예요. 컨트롤 H하고. 컨트롤 F하고 컨트롤 H의 차이는 뭐예요? 글자 예, 좋아요. 예. 자, 컨트롤 F는, 웹페이지용 검색이에요. 웹페이지용 검색. 한번 조금 볼게요. 예. 자, 이렇게 있으면 컨트롤 F를 누르면 창이 이 자리에 이렇게 뜨지요. 그죠? 예. 이 상태에서 사과 이렇게 하면 사과가 전부 글자가 몇 개 나왔어요? 17개 나왔죠. 예. 그리고 네네. 이렇게 하면 해당되는 셀로 탁탁탁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게 컨트롤 F예요. 그죠? 예. 자, 이게 있고 컨트롤 H도 찾기 기능인데 좀 달라요. 예, 컨트롤 H 눌러볼게요. 그럼 요런 창이 나와요. 얘는 네네. 바꾸기까지 되니까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네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 제일 큰 차이가. 모든 시트에서 찾지요. 그러니까 네네. 현재 페이지가 아니고 요 하단에 있는 2018, 2017, 2016 요걸 다 뒤지게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예,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방대 찾는 건 싫고
여기 요 열에 있는 사과만 나는 찾고 싶어요. 네. 그럼 범위를 지정해 준 상태에서 컨트롤 H를 누르면 여기 검색이 바뀐 거 보이시죠? 네네네. 특정 그 범위. 범위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자, 찾을게요. 사과, 찾기. 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딱 잡혔네요, 딱 선생님. 그놈만 잡히죠? 네네네. 예, 또 다음 거 갈까요? 찾기. 그 열 안에서만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아까 중복되지 않고 바르게 입력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 F하고 컨트롤 H를 적절하게 쓰시는 거. 그걸 상황에 맞게. 그러면 자료가 우리가 왜 입력을 해요? 나중에 쓰려고 입력하는 거고,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찾아. 장필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찾기잖아요. 음. 예, 그래서 컨트롤 F하고 컨트롤 H, 요것만 오늘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컨트롤 F는 현재 그러면은 시트에서만. 전체 시트에서만 보이는 거고, 예. H는 전체 시트 여러 개, 3개 정도 그렇죠. 있으면 3개 전체에 찾아지는 거고. 예. 네. 그 대신 알겠습니다. 컨트롤 H는 화면도 복잡하고 왠지 약간 부담스럽고, 얼른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컨트롤 F는 간단하고, 다른 웹페이지에서도 다 컨트롤 F는 써요. 예, 근데 컨트롤 H는, 시트에서만 쓰는 거예요. 네. 시트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특화돼서. 예, 그래서 나중에 쓰시다 보면 시트에서는 컨트롤 H만 쓰시게 돼요. 대부분. 근데 네, 저도, 초기에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기는 컨트롤 F를 또 많이 쓰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선은 마구잡이로 막 채워 넣어야 되겠네요, 선생님. 우선은. 그쵸. 정리가 뭐랄까. 지금 안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오늘 고객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쳤는데, 안에다 네. 공유해 주신 다음에 정리 좀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저기 사과 보러 나가야 되는데, 유영진님 거 사과 보러 나가야 되는데, 제 시트 좀 이거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되세요? 죄송스러운 일이라서요. 왜요? 제 사과나무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아이, 참. 아, 우선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예. 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한번 볼까. 세 번째 질문이 그룹에서 이벤트 개설과 공유하기. 이성재님. 예, 그것은 이제 저희 그 스터디 말미에 네.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냥 네네. 말미에 저기 하시려고. 이제 이제 돌아가면서 이벤트를 올리기 때문에 네네.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어떤 경험치를 같이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네. 저희 조원들이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예. 원래는 주소를 생성해서 넣으셨잖아요. 구글 예. 그룹 구글 예. 미트 주소를. 예. 근데 그거 자체가 돌아가면서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vkorea.kr/2021 하나로 계속 통일을 하시는 거, 그걸 추천해드리고, 그 대신, 오늘도 조금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허용해 주는 게 저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는. 예, 그러니까, 각 그룹별로 구글 미트 주소를 하나씩만 발행을 해주시면 그걸 제가 아까 그 표 있죠? 2021 그 페이지 거기에다 1, 2, 3, 4 조별 학습방을 아예 고정으로 박아 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리면 항상 저기 이벤트 개설할 때는 vkorea.kr/2021 요것만 딱 쓰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관리는 각 조에서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심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구글 창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예약 날짜를 하는 것 칼렌더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예, 한번 그것도 해보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걸 배워놓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 쓰시면 좋으니까.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또 할 때는 이걸 간소화해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네. 신경 쓰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 시간, 비용, 스트레스. 예,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간소화하고, 오류가 안 나도록 만드는 거. 네. 예,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네. 공부는 공부, 또 그거는 그거, 그렇게 가시자고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교수님 하나 단순한 질문인데요. 저 네, 일지 쓸 때, 네, 일지 쓸 때 맨 끝에다가 처음에 일지 쓸 때 그 동계 소셜 캠프 2021 예, 샵하고 동계 그거랑 그다음에 샵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 하고 http 뭐 vkorea.kr 요거 세 가지를 쓰라 그래서 세 개를 계속 썼거든요. 근데 그 네, 차이점이 그냥 쓰긴 썼는데 예. 바쁠 때는 그냥 첫 번째 거 하나만 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아, 그, 아니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저기 캠프만 쓰세요. 동계 소셜 캠프 2021. 예, 예, 그것만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갖고 쓰셔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하시면서 가감을 각자 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로 이런 걸 쓰자. 그리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갖고 조명을 쓰셔도 되고 서로 약속해서. 근데 해시태그 쓸 때는 딱 하나는 신경 쓰셔야 돼요. 아무거나 샵만 붙이면 해시태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자주 언급되고 여러 글을 묶어주기 위해서 해시태그라는 건 존재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요 해시태그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글끼리 연결이 될까 이걸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나 블로그에서의 해시태그가 서로 좀 다르다. 이거를 너무 똑같이 가면 안 된다. 쓰는 그거 방법을 예, 그런 정도 차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더 헷갈려졌는데. 예? 더 헷갈려졌는데. 죄송해요. 아니, 샵 예, 이거 붙이라 그래서 그냥 붙인 거였거든요. 그럼 예, 이 그래서 아무거나 자꾸 붙여서 만들지 마시고, 예, 네. 우선은 동계 소셜 캠프 2021 그거 하나만 쓰시고, 나머지도 내 문서 중에 지금 그 선생님들 일지 쓰시는 거 있죠? 네. 예, 그것처럼, 맨 앞에는 일지 그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내 글들끼리 묶일 거 아니에요. 내 글 중에 하나를 보고 클릭했을 때 집밥 일지만 싹 모여서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 타임라인에 아무리 여러 가지 글을 써놔도 그 글들만 딱 모여서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게 해시태그니까 감안해서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쓰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지하는 내용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샵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라는 해시태그를 통일해서 쓰는 거죠. 그런 글에다는.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페이스북 들어와서도 샵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검색하면 그러면 계장님 거 글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들이 했던 것도 전부 그 해시태그 있는 거는 한목에 딱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해시태그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여쭤본 건 네. 처음에 그 집밥 일지 할 때 일지 쓸 때 맨 끝에다가 샵 동계 소셜 캠프하고 샵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랑 그다음에 V 코리아랑 이거 세 개를 넣으라 했었거든요. 그 세 개 차이점이 뭔지를 여쭤보는. 맨 앞에 것만 쓰시라고. 두 번째 거는 네. 두 번째 거,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는 뭐냐면, 동계 캠프는, 네. 예, 동계 캠프는 이제 2월 되면 끝나잖아요. 2월 말로, 다음 달 말로 다 끝나는데, 그러고 나면, 이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서로 좀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하고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도 큰 덩어리로 함께 하고 싶거나, 지역 간 자매 결연을 한다든가, 서로
이런 거, 이벤트를 공동 주최한다든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할 때 기반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가서 계속해서 동계 소셜 캠프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시라는 이름으로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라는 그거 해시태그를 하나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코리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이트 주소예요. 네. 웹사이트 주소. 그래서 그 주소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들어오시기 편하라고 그건 달아드린 거지. 그거는 해시태그랑은 좀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주소 들어오면 우리 동계 캠프 그 전체 내용이 좀 정리돼 있는 거 그걸 그 페이지로 보시라는 의미였고, 근데 그 뒤에 두 개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의미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쓰실 수만 있다. 자신이 되시면 그 동계 소셜 캠프 그거 하나만 하면 되셔요. 예. 매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예. 자, 근데 오늘 생방은 지금 하고 이성재님,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아까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이성아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질의하실 때 개인적인 건 줄 알고 그때 바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커머스 말씀 나올 때 그때부터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들어오실 때는 제가 답변할 때는 항상 개인적인 답변이 아니고 오픈해도 되는 답변 드린다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그럼 되고, 또 질문하실 때도 이제 제가 일부러 자꾸 녹화하고 생방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냥 해도 되는데 얼굴 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꾸 라이브 걸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나,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훈련 과정이에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캠프 다 끝나고도 어디에서 라이브 진행을 하든지 안 하는지 이걸 자꾸 까먹거든요. 하고 있어도. 예, 근데, 이건 항상 내가 하는 거는 녹화되고 항상 라이브로 나가는구나. 이게 몸에 배시잖아요. 그럼 실수가 확 줄어요. 예, 그리고 사업에서 리스크 관리는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예, 꾸준히 이렇게 가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거 더 없으시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예,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각 지역별 소셜 서포터즈 리더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드렸던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통해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각 지역별로 서로 뭉치시고, 근데 뭉쳐서 서로 이렇게 광고 도와주는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뭉쳐서 이걸 조직화하고, 아까 이야기드린 세 가지를 전략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개인의 폼 잡는 걸 위해서 이걸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구성하는 분들, 우리 지역, 우리 분야 사람들의 시간을 전략해주고, 돈을 전략해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거, 요걸 해주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그치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근데 각자 이제 그런 거 이름 하나 붙였으니까 각자 지역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보시면 아시지만, vkorea.kr/ 하고 뒤에 이렇게 주소 이렇게 돼 있는 거 몇 개 발행된 걸 보셨을 거예요. 예, 하나 잠깐만 볼게요. 예. 발표 시작, 창에서 요거는 대충 됐고, 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를 가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했을 때 상단에 주소가 원래는 요 주소에, 저는 이제 편집을 위해서 요 앞에 주소가 달린 걸 썼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vkorea.kr 이렇게 하고 2021 강원 철원 이렇게 되죠. 주소가 vkorea.kr 2021년 강원 철원. 자, 이렇게 하면 요 뒤쪽에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충청, 금산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강원에 가면 홍천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왜 이걸 이제 보여드리냐면, 각자 홈페이지를 저걸 만들어갖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역시 또 힘이 드실 거예요. 그치요? 신경 쓰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자료 올려주세요. 요거 연결해 주세요. 요런 말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각 지역별 그 고유 페이지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나 이제 좀 자신이 붙었는데 우리 지역 페이지 내가 좀 하면 안 돼요? 우리 쪽에서? 그러면 권한을 또 드리면 되잖아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좀 살찌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끼리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요거 의사를 여쭤보는 거니까 고민을 각 조에서 이렇게 좀 해보셔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이야기하시면 제가 지금 철원 거 이번에 또 고쳤어요. 이상화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침 보였으니까 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 어떻게 바꿨는지. 자, 이렇게 해서 철원 쪽 이렇게 들어가면 예, 대면 학습이 맨 앞에 있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이쪽에 동영상 교육으로 링크 가는 거 이런 게 바로 있어갖고 이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지금 그 안내서 수령하는 거 요 페이지 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걸었어요. 예, 근데 더 내려가 보면 요게 있어요. 지금은 그 전화번호를 자꾸 주시라고 제가 해야 되잖아요. 한 분 한 분한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분 폰에다가 바코드 스캐너를 저희들이 설치한 다음에 이걸 읽잖아요. 이걸 읽기만 하면 곧바로 그분 폰에서 이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곧바로. 예, 그래서 그분한테 다 개인정보인데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문자 넣어드리고 이게 시간도 더 걸리고, 예, 그리고 지금 만든 요 방식으로 하면 그분들 폰에다가 그 바코드 스캐너도 다 깔아드리게 되는데 바코드 스캐너가 기본 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차라리 더 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안 여쭤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예, 저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바코드 스캐너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아래쪽에 짧은 주소 하나 만들어서 손으로 타이핑해도 큰 무리가 없게, 예,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장치를 해놨어요. 저 상태에서 뭐 또 전화번호 여쭤보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예. 아니, 저희 직원이 4시에, 네. 4시쯤 그거, 온라인 비대면 교육 하기 전에 예, 참석한 분들한테 주소를 다시 쏴줬었거든요, 계속.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거는, 당분간 해주시는 거는, 뭐, 그건 괜찮아요.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뭐, 겹치지는 않아요. 뭐, 해주셔도, 주소가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예, 주소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하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요건 요것대로 이제 보강해 놓은 장치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치들한테 전부 다 전파해서 내일은 저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교수님 하나 더 지금 여쭤봐도 되나요? 시간이 네, 너무.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원래 9시 반까지 하는 건데. 아니, 아까 그 해시태그가, 페이스북하고 블로그하고 다 다르게 쓰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분위기는 알 것 같거든요. 저도 블로그를 했어서. 근데 그걸 아실 것 같아서 블로그에서 검색을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그 해시태그를 하면 좋은 건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검색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검색했을 때 노출이 많이 되게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왜 그러냐면 네이버 블로그의 검색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이웃 거에서 검색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내 이웃으로 제한해서 검색을 하게 만드는 그거에 집중이 돼 있으면 좋은데, 네이버는 자꾸 전체에서 검색을 시켜가지고 특정 페이지로 안내를 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저기가 되거든요. 광고 장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러면 잘 됩니다. 이 말을 드리기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자, 사과예요? 또는 철원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가 사실은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예요. 네. 그죠? 예. 근데 그 기본 단어를 넣게 되면 경쟁을 한 페이지에다 시켜 놓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면서 첫 페이지에는 일부만 보이니까 사실 또 제일 소용없는 키워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순 키워드일 때, 그 사과라는 단어였을 때는 광고비가 엄청 비싸갖고 심지어는 본문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광고로 도배가 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기본 단어는 못 쓰고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다음 단어를 찾는 거죠. 연관 검색어를, 연관 키워드를 일부러 만들거나 뭐 찾아내 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고 요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에 수식어라든가 이런 게 붙게 되는 거죠. 한 단어나 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덜 찾지만 요 정도면 내 수입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그런 단어들을 막 여러 개 하고 이러면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고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 검색으로 해갖고 앞쪽에 뜨는 거 그거 진짜 소수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 제일 그 기본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치열하게 해도 돈 내는 것만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다 돈 주는 게 제일 앞에 뜨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네이버의 기본 장치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검색 엔진 뭐 최적화 뭐 그다음에 뭐 이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 빼놓는 이야기가 뭐냐? 광고가 더 위에 떠요. 이 말은 안 해줘요. 너무 단순한 사실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일부만 혜택을 보는 거다. 그리고 그거를 그 싸움을 이기면서 그 작업하시라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기존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키워드 잡으시라고. 그리고 뭐 하는 요령들 나오는데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요. 예,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 예. 그리고 아니, 그거를 딱 많이 한 해봐. 번에 해결하는 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그냥 이해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진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내 사업에 충분한 정도 인맥을 확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처럼 이 경쟁이 심한 데서는. 근데 페이스북으로 5천 명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각 사람의 프로필도 내가 볼 때마다 눌러보기만, 클릭만 하면 프로필이 나오니까 이게 되고 댓글만 달면 되니까. 근데 블로그는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일지 짧게 남기시라고는 했지만 그 스트레스는 블로그 글 쓰는 거하고는 스트레스 급이 달라요. 전혀. 훨씬 덜해요.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왠지 내 재산 같은 느낌이 훨씬 더 잘 들어요. 예, 좋아요랑 댓글 보면 다 실명으로 달리니까 기분도 되게 좋고. 근데 살면서 기분이 좋아야지 돈 벌고 나 기분 나빠지면 그거 다 헛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정도 규모를 정 블로그로 끌고 가더라도 일단은 페이스북에서 인원을 확보하고 이분들을 위한 블로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 검색은 덤으로 얻고, 그 다음에 그 글들을 이 5천 명한테 먼저 보여주면 되잖아요. 5천 명이 적은 걸까요? 블로거들한테 5천 명 충성 이웃 5천 명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몇만 몇십만 해도 그 내가 상대방 프로필을 확실하게 아는 이웃 있잖아요. 5천 명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원래 블로거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안 돼요. 5천 명 그 확실한 프로필을 가진 이웃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 수십 배, 수백 배 힘들어요. SNS보다. 그러니까 이제 하실 때는 연결해서 하세요. 아까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블로그 살짝, 페이스북 살짝, 유튜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영상 컨텐츠는 유튜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블로그에.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페이스북에. 그리고 상호 연결은 요런 방식으로 링크트리나 뭐 그다음에 글 서로 공유해 가면서 요런 식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하면 내 힘은 최소화되면서 이게 시스템으로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셋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하게 하면 재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글들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재산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만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렇게 이야기 드리면, 힘들어서 3개 못해요 이러시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지만 블로그 하나만 갖고 동영상이나 사람 관계 관리까지 다 하려 그러면 그게 더 힘든 거고, 페이스북만 가지고 동영상과 글 관리까지 다 하려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식사할 때 식탁에 하나로만 잘 쓰는 거 뭐예요? 물어보고 젓가락만 주거나 잘 쓰는 거 뭐예요? 하고 포크 하나만 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절히 포크 나이프,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딱 놓고 필요할 때 살짝 쓰는 게 식사할 때 편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예. 머리만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예. 자, 그러면 뭐 또 올라온 게 있는 것 같다. 잠깐만요. 채팅창 한번 볼게요. SNS 공부하면서 패친 무지하게 수락했는데 대부분 모든 이들 그대로 유지하나요? 패친으로. 자, 하실 때, 일단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2,200명 정도. 2,200이요? 그러면 그 있는 사람 정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2,800명을 예, 그 사람들을 그 내 사업에 맞는 분들로 태운다. 예, 그래서 5,000명 채우세요. 예.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있는 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는데 그 생각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정리 더 하고 내가 더 한 다음에 이거 하면서 앞으로 안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2,800명의 빈 공간이 이미 있으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내 사업에 맞는 분들로 최대한 채우고, 그러는 동안에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알아서 다 저기 되고, 그리고 나는 점점 그 기술자가 돼서 나중에 힘 안 들이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시면 돼요. 예. 근데 모르는 사람, 외국 네. 사람들이 패친해달라고 얘기를 와요. 사람이 그러면 아니에요. 수락을 아니에요. 해야 될까요? 패친들? 아니에요. 수락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예, 뭐든지 거절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 다 거절하세요. 예. 네. 언제만 허용하냐? 확실하게, 내가 아는 사람 소개로 해가지고 진짜로 연결하는 케이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되게 메시지나 다른 거 이야기를 다 주잖아요. 댓글로. 누구님 소개로 해서 여기 LA인데, 예,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들어오는 거, 그것까지 수락 안 할 수는 없죠. 그건 수락해야죠.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외국인들은 다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글이 외국인들한테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나한테 친구 거는 사람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은 전부 거절. 또 나이 드신 남성분들, 젊은 여성들이 막 이렇게 신청해 온다. 다 거절하세요. 제 나이가 됐는데 무슨 젊은 여자들이 못났다고 저한테 패친 신청을 하겠어요. 그죠? 예, 다 거절하세요. 그냥. 예. 그거 진짜 사람 아니에요. 자, 또 더 있으세요?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오세요.